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요즘은 겨울 안에 봄이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만큼이나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는 이민자 사회, 하지만 그러한 이민자 사회를 돕고 있는 이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서는 이민법 설명회를 개최해 어려움에 빠진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이민자 사회를 돕겠다는 피난처 주를 압박하고 IC는 이민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이민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체포 또는 위반 벌금을 물린 사례가 20건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지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바 있는 이민단체 지도자는 IC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IC 측은 활동가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민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누구나 체포, 구금, 추방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민단체들이 지난달 IC가 이민단체 지도자들을 타깃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는 뉴욕의 대표적인 이민활동가로 지난 1월 체포된 라비 락비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이런 한인단체들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주 지역 한인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 10여 개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5월에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대립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위협이었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고무적이고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단체장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미주 민주참여포럼 3개 단체의 공동 주도로 발표된 이번 지지 성명서는 앞으로 연방의회에 전달되며 오는 23일부터 3일간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에서 지지 동참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두 지도자의 만남인 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평화를 염원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취지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공관, 감찰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를 적발하며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실도 설치합니다.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 영사국이 재외동포 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 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 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고 기존 재외동포 영사대사 역할은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맡게 됩니다. 또 국외 사건, 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 수집 등을 맡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감찰 담당관도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감찰 담당관실은 수시로 정보 활동을 하며 재외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게 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의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오픈 포럼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을 맞은 오픈 포럼이 25일 일요일 오후 첫 기금 모금 행사를 엽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오픈 포럼이 뉴욕 맨해튼에서 첫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번의 토론회를 개최한 오픈 포럼은 트럼프의 이민자 행정명령, 인터넷 중독, 다카와 드리머 등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이나 다양한 중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는 This is M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포럼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이번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퀸즈 한인 사회를 넘어 맨해튼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단체의 존재감을 알리고 각 지역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민 포럼 기금 모금 행사는 오는 3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뉴욕 맨해튼 사과포낙 NYC 레스토랑에서 진행되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전문 뮤지션들이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기금 모금 행사로 얻는 수익은 오픈 포럼 출연료나 제작 스텝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임시 예산으로 이어져오던 2017에서 18 예산안이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되어오던 국경 장벽 예산안이 축소됐지만 다카 등 드리머 구제 예산은 아예 빠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255대,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어제 합의한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 예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요구대로 전년보다 61억 달러 늘어난 7천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16억 달러 배정을 요구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6억 4,100만 달러로 축소됐고 국경 지역 도로 건설, 순찰대원 추가 채용 등을 위한 국경 보안 강화 지원금 12억 9,600만 달러가 별도로 할당됐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 구제 방안은 이번 세출안에 포함되지 않아 중간 선거 때까지 이민법 개혁안을 향한 양당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이견이 큰 낙태 클리닉 지원 삭감이나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문제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드슨강의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1차로 5억 4,100만 달러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 정부의 9억 달러 연방 지원금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 출신 의원들이 끈질기게 노력해 포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오늘 하원 통과에 이어 내일은 상원에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는 처음 0.25% 인상됩니다. 서민들은 당장 자동차와 주택 모기지, 융자 상환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를까 걱정입니다. 연준은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방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에서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며 제로금리 이후로는 6번째 금리 인상이기도 합니다. 200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과 지난해 3월, 6월, 12월 모두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를 웃돌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회원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분석 기업은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의 유권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이 데이터 분석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FTC의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계정 이용자들을 속여 더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FTC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변화 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같은 고객 동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성격 검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 정책에 대해 주립대학 측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주립대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2019년 봄 학기부터 연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 가정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수업료 면제 정책을 위해 2018-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5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같은 머피 주지사의 정책 추진에 대해 주립대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립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전혀 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고 뉴저지 스포트라이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를 통해 주 전역의 15,000여 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4년제 주립대는 학생은 늘었지만 정부 지원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립대학의 2015-2016 회계년도 수업료는 평균 8,392달러로 5년 전보다 약 20%나 인상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주립대 수업료는 인근 뉴욕주의 2배에 달하는데 주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뉴욕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양당은 오래전부터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참패할 것인지 다수당의 지위를 그대로 누릴 것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망은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